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C++ 11강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클래스 사용에 조금 더 친숙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C++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빌트인 클래스 중에서도 한 클래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다큐멘트를 어떻게 읽어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슈온 카피에 대한 내용, 클래스에서 이슈온 카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가 멤버 함수를 위한 키워드, 그러니까 멤버 함수, 멤버 변수를 위한 키워드,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내용까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은 다음 시간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강조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었냐면은 문자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캐릭터 스트링 해서 10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제가 배열로. 하지만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클래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꼽을 수 있는데, 문자열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로 전부 다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좋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자체를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보겠다라고 해주는 게 바로 이 스트링 클래스죠.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는 우리가 캐릭터 어레이, 즉 문자 배열을 다루던 것을 한 번에 다 처리해주는 편리한 클래스, 즉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면은,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캐릭터 타입을 사용하면은 한글 사용에 문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약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보면은, 안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std cout 스트링을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안녕이라고 잘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스트링 std cout이랑 됐을 때고, 만약에 안녕이라는 애는 이 한글은 정확하게 한 글자를 나타내는데 1바이트를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값을 새로 할당을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할 때 그냥 일반적인 한글을 쓰면은,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std cout에서 다 처리를 해줬어요. 몇몇 컴퓨터들은 안 되는 컴퓨터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중에.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한글을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std cout에서. 즉 이 데이터 타입은 한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캐릭터 데이터 타입은 항상 ASCII 코드 테이블을 참조하거든요. 물론 ASCII 코드에 ASCII 코드 테이블에 해당되지 않는 게 나오면은 이제 UTF로 가든가 유니코드를 가든가 알아서 출력을 해주지만, 그런 것을 이제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컴퓨터다, 아니면 컴파일러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에러가 뜹니다. 그런 에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C++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은, 원래는 W 캐릭터 타입 T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 이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해서 출력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W는 wide 캐릭터 타입이라고 해서 좀 더 넓은 범위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이 wide 캐릭터 타입을 쓰면은 4바이트 이런 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유니코드 기반이에요. 와이드 캐릭터는 유니코드 기반인데 얘를 사용을 할 때도 결국에는 문자의 크기 관련해서 배열의 크기를 넘칠 경우에는 동적 할당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귀찮고요.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뭐 WCOut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Cout이랑 호환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모든 유니코드를 이제 커버를 하면서 모든 문자열에 대한 그런 동적 할당도 모두 다 관리를 해주게 되는 그런 클래스가 바로 스트링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스트링 클래스가 이래서 좋습니다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스트링 클래스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신다면은, 스트링 클래스는 샵 include string을 함으로써,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트링 라이브러리를 이제 우리가 include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include를 했으니까 스트링 클래스가 일종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언과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std string이라고 해서, std라는 스탠다드라는 표준의 이제 네임스페이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클래스는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r이라고 뭐 변수 이름을 제가 지어줄게요. 그리고 hello라는 값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equal hello, 그리고 안녕하세요로 넣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문자열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간편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std, 이거는 생성자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야. 생성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str, 그래서 std string 해서 요 안에다가 값을 hello, 안녕, hello world 해볼까요? world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true라고 해보죠. 그래서 std cout str, 그 다음에 std endl, str2 std endl 해주시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월드가 각각 출력이 되는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전에 클래스를 설명을 드렸을 때 뭐라고 했었죠? 클래스는 뭐 어떤 그 해당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변수, 그리고 뭐 함수, 이런 도구들을 막 그 안에다가 전부 다 정의를 해놓는, 즉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정의를 해서 편하게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 라고 들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차이점이 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릭터 타입으로 이제 뭐 hello world라는 이제 문자열을 상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요 hello world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가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왜냐면은 물론 이 str string 3를 뭐 전부 다 크기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역슬래시 0으로 끝나니까 하나하나씩
그 검사해 보면서 역슬래시 0이 나올 때까지 1씩 더하면서 아, 얘 길이가 몇이구나 이거를 아는 방법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기만 계속 크기를 재서 확인하는 방법은 얘는 지금 100이라는 크기가 할당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씩 세가면서 개수를 세가면서 역슬래시 0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씩 세는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length, get length 뭐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해서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스트링 클래스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트링 클래스에는 이미 스트링 클래스 그 해당 클래스 안에 관련 함수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물론 안 만들어져 있는 함수도 있는데 함수도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는 우리가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스트링이라는 요거 있죠. 여기에 이 스트링 점을 써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여기서 lengt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length 그리고 여기서도 .length 해주시면은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그래서 22와 12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str 점 해서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은 이 함수가 굉장히 엄청 많이 정의된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공식 문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공식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함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봐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어떤 함수가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 공식 문서에 그 클래스 영역 파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함수가 존재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코드몽키도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 또는 클래스를 쏙쏙 빼서 정말 핵심만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있어요. 자, c++.com이라는 곳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래 설명 링크 칸에다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레퍼런스라는 곳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레퍼런스 이렇게 레퍼런스에 들어오면은 C 라이브러리하고 쭈루루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스에서 쭈루루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atomics and threading libraries 이렇게 보고 miscellaneous headers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여기서 스트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miscellaneous headers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스트링이 여기 있죠. 스트링으로 들어갑니다. 스트링을 들어가면은 우리는 스트링에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인스턴타이에이션이라고 불리는 스트링 클래스를 들어갑니다. 설명 스트링 클래스죠.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에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멤버 펑션을 봅시다. 우리가 멤버 펑션을 보면은 이거를 다른 말로 메소드라고도 불러요.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 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건 아직 몰라도 돼요. 이터레이터, 캐퍼시티, element access, modifiers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거예요. begin, end, are begin,
뭐 이거는 지금 안 할 거고요. 이거는 이터레이터라고 해서 그 이터레이트가 하나하나씩 뭐 반복돼서 꺼내오는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애들인 거예요. 나중에 얘네들을 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쓸 때 자주 써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을 할 때 이제 이터레이터스라는 이 영역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capacity, element access, modifiers, string operations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 사이즈는 뭐 return length of string, 그리고 length는 return length of st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약간 그게 달라요. 그 뜻이 다른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사이즈로 들어가 보면은, 사이즈에는 뭐 return value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the number of bytes in the string 이라고 해서 바이트 값을 그 스트링 안에 저장된 바이트 값을 그 리턴을 해줍니다. 이게 사이즈예요. 그리고 랭스 같은 경우는, 랭스도 number of bytes라고 나와 있네요. 보면은 여기서는 11바이트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사이즈를 했을 때 11바이트네요. 그래서 결과값은 완전히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뭘 사용을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뭐 리사이즈도 있고 캐퍼시티도 있고 뭐 맥스 사이즈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바로. 네. 그래서 보면은 헬로 월드 이거 하나만 쓸게요. 네. 그래서 맥스 사이즈 캐퍼시티 써볼게요. cout str 뭐 쓴다고 했지? 맥스 사이즈, 그 다음에 capacity 써볼게요. 제가 다뤄드리지 않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capacity, 그 다음에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기 때문에 항상 괄호 열고 닫고를 쳐줘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and 해주시면은,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맥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최대로 이 정도의 크기를 할당할 수 있다, 바이트를 할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 할당된 바이트 수는 15바이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바로 조금씩 이제 제가 말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클리어는 클리어 스트링이라고 하니까 스트링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는 거고요. 그리고 empty, test if string is empty, 그러니까 스트링이 비어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래서 empty 했을 때 스트링이 그냥 아무런 널 스트링, 그러니까 아무런 값이 들어있지 않은 스트링이다 라고 하면은 뭐 true가 나오고, 만약에 어떤 스트링 값이 할당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shrink to fit, 이거는 할당된 사이즈, 즉 capacity를 length나 사이즈 여기에 딱 맞춰서 그 할당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면은 메모리 그 효율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좋은 코드를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C++11이라고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런 보면은 C++11 11 only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 요거 같은 경우는 C++ only, C++11 only라고 되어 있어서 C++ 11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그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C++11에 추가가 됐고 C++ 뭐 14, 17 뭐 가도 얘네들을 그대로 그 뭐야 익스텐션 즉 확장판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여러 그 해당 컴파일러가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가로 열고 대가로 열고 닫고 있고 뭐 at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대괄호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인덱스를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str에서 대괄호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하면은 바로 요 2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str에서 .at 하고서 얘도 인덱스 값을 넣어줘요. 그래서 0, 1, 2, 3, 4, 4로 해볼게요. 4. 그러면은 이거는 띄어쓰기 안 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는 이 오퍼레이터 대괄호를 사용을 한 거고, 그리고 at은 두 번째 함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 5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은 이런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사용을 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함수를 전부 다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백 프론트는 마지막 글자 그리고 첫 번째 글자를 사용을 해오신다면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 이것 같은 경우는 덧셈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덧셈 연산 여기서 뭐냐? 자, str은 str 플러스 str 아니다. 그냥 이렇게 std 스트링 str2 해서 여기는 코리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뒤쪽에 str2 이렇게 덧셈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문자열 스트링이 서로 이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Hello World Korea라는 그 문자열이 이어붙여진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플러스도 이런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았다. 클래스가 만약에 C++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옥 같죠. 네. 그리고 append는 뒤에 한 글자씩 붙여 넣는 거예요. 스트링을 붙여 넣는 거예요. append 스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뒤에 이어붙인다라는 이것과 일맥상통하죠. 의미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푸시백은 맨 끝에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어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로 밀어 넣는다 이거예요. 어사인을 할당한다 이거는 뭐 이퀄이랑 똑같아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인서트는 해당 인덱스 스트링을 해당 인덱스로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뭐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포즈 스트링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문법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이 문법 insert 여섯 번째 인덱스에다가 이 string 2를 넣어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3, 4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위에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서트에 대해서 알아놓을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포즈, 스트링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서브 포즈, 서브 렌인데 이 서브 포즈와 서브 렌 이거는 여기 뒤에 여기 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여기 얘네들이 전부 다 오버로딩 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함수가 다 다르겠죠. 몇 번을 들어갔는지,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레이즈는 뭐 지우는 거겠죠.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고, 리플레스도 마찬가지고, 스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카피는 카피도 조금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카피와 다른 거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됐고, 그다음에 find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find와 rfind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left find고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리고 rfind는 right find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find는 왼쪽부터 찾아가게 되고요, rfind는 오른쪽부터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find가 무엇이냐, 그 해당 그 특정 스트링이 특정 스트링을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장 처음 발견되는 인덱스를 리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만약에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헬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LL이라는 애를 찾고 싶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str find, 그리고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스트링은 무엇인가, LL 이다 라고 해주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그래서 2라는 답을 얻어요. 그래서 0 그다음 1 2 해서 LL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찾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rfind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16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해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셨죠? 이 인덱스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LL은 어떻게 찾나요?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브스트링이라는 애랑 같이 쓰셔야 돼요. 그럼 서브스트링이 뭐냐? 서브스트링 여기 있어요. 서브스트링은 어떤 특정 구역의 스트링만 빼서 가져오겠다 라는 것이 이제 서브스트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서브스트링 한 다음에 아까 여기가 2였으니까 3부터 해서
0, 1, 2, 3 세 번째 인덱스는 여기를 의미를 하고요. 15번째 인덱스는 여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랭스네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랭스예요. 그래서 지금 3번 인덱스인 여기서부터 15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딱 가져와진 거죠. 그래서 한번 15, 14, 13개만 가져와 볼까요? 13개.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와지죠. 그리고 여기서 find를 써볼게요. find. 그렇죠. 여기서 LL을 가져와 볼게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6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단점은 여기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5 그죠? 잠시만 0, 1, 2, 3, 4, 5, 6 그죠? 6번째죠. 그리고 3번부터 했으니까 그냥 더하기 3 해주면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3 하면은 네,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 인덱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파인드 할 때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클래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진짜 정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공식 문서를 읽는 것조차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무기를 하나 들고 가는 셈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인터넷 뒤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공식 문서 하나만 딱 읽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읽고 함수 가져와서 사용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은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는 공식 문서와 함께 함수를 어떻게 읽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이번에는 issue on copy에 대한 내용이에요. issue on copy. 네. 이게 다른 말로는 이제 shallow copy versus 그 다음에 deep copy 이런 문제로도 아주 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student라는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자, 클래스 그래서 여기서 student 네. 그리고 이 프라이빗에 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은 int 잠시만요. 네. 그다음에 int 그다음에 mid라고 해서 그
학생들의 이제 그 학번이라고 해야 되죠. 학번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std 스트링 해서 학생들의 이름, 이렇게 제가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요. 이거 왜 사라졌지? 네. 그리고 제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 건데, 생성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int를 넣고 그 다음에 std 스트링 이렇게 넣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int랑 std 스트링 들어가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애를 갖냐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id고 여기가 name이 될 건데, 여기서 const 박아주죠. 여기서도 const 하나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딨냐, id에 뒤에 id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name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성자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었죠? 우리가 바로 student 해서 student는 student의 예를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3월 14일이네요. 2022년 3월 14일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제임스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잘 오류가 안 나고 정상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tudent 해서 student2 해서 여기 student에 student1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면은 우리는 생성자를 이거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student라는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를 생성자에다가 넣는 이런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에러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요. 근데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안 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get id랑 뭐 set id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왔는데, 이거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복사를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한번 따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특별한 거는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왔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student std cout student, 그러니까 제대로 이 값들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get id랑 student get name std and 이거를 가져와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student2 이렇게 제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잘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잘 됐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이 스튜던트 클래스라는 애를 그 인자로 받는 생성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줬어요. 그쵸? 잘 받아들여졌어요. 그죠? 문제 없이 잘 되었어요. 왜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됐냐면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카피 생성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카피 생성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는 게 뭔 소리냐, 뭔 개소리냐. 자, 이런 식으로 생긴 디폴트 카피 컨스트럭터,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지 않는다면 이 디폴트 카피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클래스 내부에. 이거는 C++ 컴파일러 자체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요. 얘네들을, 컨스트럭터를.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샬로우 카피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얕은 복사라는 뜻이에요. 얕은 복사, 뭔가 뭔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죠. 이름만 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런 값들이 이제 동적 할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딥카피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러 가져왔는데, 자, 그리기.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려보죠. 자, 메모리는 하나의 긴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제가 마우스를 그려서 약간 수평이 안 맞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쭉 기다란 테이프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스택 영역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힘 영역이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 힘 영역이 있습니다. 힘 영역. 오케이. 그러면은 힘 영역을 사용을 하도록 우리가 코드를 한번 바꿔 봅시다. 이게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티저 타입을 이제 포인터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null pointer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에스터리스크 붙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주셔야 돼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setName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요 부분을 이제 new int id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셨죠? 네. 그래서 동적 할당이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얘를 할당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d가 있으면은 delete mid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것도 출력을 해줄게요. freed, 할당되었던 영역이 풀렸다라고 해서 freed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클리어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게 뭐야, 실행이 된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error for object 어쩌고저쩌고 pointer being freed wasn't allocated a set of breakpoint in 말로 어쩌고저쩌고. 이게 뭔 소린가?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스택에 student 1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student 1. 그죠? 지울게요. 이거. 자, student 1을 위한 영역이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student 1.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그 뭐냐, ID, MID, member name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 제임스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0x 몰라요. 1, 2, 3, 4, 5라고 해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 힘 영역, 여기 0x 1, 2, 3, 4, 5라고 하는 이 영역에 우리가 2022 0314라는 값을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S2, 그러니까 student 2는 뭐냐? student 2는 뭐냐? 얘네들을 완전히 싹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MID는 0x12345고 그 다음에 mname도 또 제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을 할 때는 똑같이 잘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튜던트랑 스튜던트 2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다 되는 요 리턴 제로를 만나는 순간 얘네들은 소멸자를 만나게 되겠죠. 소멸자를 만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얘가 스튜던트가 불리겠죠. 얘가 그 스튜던트 1이 불릴 거예요. 그럼 스튜던트 1이 먼저 해제를 합니다. 자기 거를. 소멸자에서 어떤 색을 해야 되나? 보라색깔. 그래서 스튜던트 1이 얘네들을 소멸시키면서 이 주소를 가서 동적 할당되어 있으니 얘를 해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해제시켜 주세요. 얘를 해제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S2가 소멸자를 부르겠죠. 또 그러면은 얘를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는데 얘가 동적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0x1234를 또 가요. 0x1234를 또 가요. 이 공간에 또 가요. 근데 이 영역은 이미 S1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할당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제된 공간을 또 해제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또 해제. 즉 프리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중복 프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더블 프리 문제다 라고 해요. 이건 더블 프리 문제는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대신에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뭐냐, 지금 abort trap 이라고 나왔죠. abort trap이라는 건 뭐냐면은 트랩에 의해서 그러니까 함정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 자체가 종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abort가 뭐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낙태하다 뭐 이런 뜻이 나올 건데 컴퓨터에서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비정상 종료가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어벌트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더블 프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더블 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딥카피를 해줘야 됩니다. 딥카피. 자, 왜 아까 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는 디폴트 카피 스트럭터, 즉 쉘로우 카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const student at 그 다음에 뭐 RHS 이거는 right hand side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소를 그냥 고지 그대로 복사를 해버린다고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카피 컨스트럭터를 새로 유저 디파인드를 해줘야 됩니다. 유저 디파인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딥 카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지워주시면은 문제는 없어요. 코드상의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int 이렇게 새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RHS.MIT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그 포인터기 때문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주셔야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프리가 두 번이 일어나면서 어벌트 되는 게 바로 사라지는 이런 마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딥카피와 샬로우 카피라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를 저보다 간단히 설명을 해놓은 영상 또는 글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제 영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딱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한 번에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이슈원 카피 부분은 누구한테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뭐 새로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쭉 이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C++ 공부를 쭉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말 좋은 이게 그때 이런 문제였었구나를 한번 다시 되새기고 여러분들 걸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1회독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이번 거는 끝났어요. 네, 이번 거 끝났어요.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내용은 뭐냐? extra keywords라고 할게요. extra keywords was for class.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총 제가 알려드릴 거는 총 4가지의 추가적인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클래스와 함께 사용을 하고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자, 첫 번째는 static이에요. static.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st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inline. 그리고 네 번째는 friend가 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static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 부분 쑥 지워버려. 필요 없어요. 이제 이 부분. 네,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 가장 먼저 스태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총 2번 이미 짚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자, 바로 일반적인 스태틱 펑션 그리고 스태틱 베리어블에 대해서 배울 때였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언제 2번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스태틱 펑션과 스태틱 베리어블을 했을 때 배울 때 스태틱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클래스 내부에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스태틱의 키워드에 대해서 이번에 또다시 알려드릴 건데 정말 골 때리는 녀석이죠. 그죠? 항상 의미가 달라져요. 왜? 그죠? 그래도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잘 쓰면은 매우 좋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메모리상에서 스태틱한 영역에 따로 저장을 시킨다 라는 것이 스태틱 키워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즉 다시 말하면은 스택이나 힙이 아니다. 힙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키워드는 보통 언제 쓸 수가 있냐면요. 자, 언제 쓸 수 있냐? 멤버 베리어블에 쓸 수가 있고요. 멤버 베리어블, 그 다음에 멤버 펑션에 쓸 수가 있어요. 멤버 펑션. 이 두 가지에 쓸 수가 있습니다. 멤버 펑션.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 클래스 멤버 펑션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태틱을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객체 생성과 상관없이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값이나 함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뭐와 일맥상통하냐? 이거는 스태틱의 의미와 상관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라이빗인 스태틱 멤버 베리어블에 접근하려 할 때 사용한다. 베리어블에 접근할 때 사용,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태틱 멤버 변수나 스태틱 멤버 펑션은 SMV라고 할게요. SMV와 SMF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멤버 베리어블은 안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 펑션은 스태틱 멤버 베리어블만 부를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my class 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만들어 보고, 네. 그리고 이 퍼블릭에 타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에 int static variable value라고 하죠. int value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초기화 자체는 불가능해요. 항상 선언만 가능해요. 스태틱 베리어블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static function 여기 SMV라고 할게요. static member variable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뭐 int static member function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런 의미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얘 초기화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그냥 얘는 이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private 그 다음에 int 그냥 얘는 mv 이렇게 멤버 베리어블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언제 쓴다 했죠? 왜 쓴다? 객체 생성과 상관없이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값이나 함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바로 my class mc 뭐 my class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에요. 생성자를 통해서 어떠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지만 이 객체 생성이 없이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my class 안에 있는 smv를 가져올게요 라는 뜻이에요. 1이라고 값을 할당을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냥 일반 변수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 my class 콜론 만약에 mv다 라고 하면은 my class 안에 mv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물론 프라이빗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빼볼게요. 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 my class 안에 mv가 있다라는 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 변수는 어떻게 되냐? 왜냐? 얘는 특정 개체에 상대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즉 그 객체가 생성이 되어야 된 후에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지워. 네.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스택 영역 있고 힙 영역 있고 여기에 스태틱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요? 스택, 힙, 여기가 뭐요? 여기가 스태틱한 영역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해놨죠. 무엇을 정의를 해놨냐면은 my class라는 걸 정의를 해놨어요. my class라는 것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static int smv 그죠? 그리고 그냥 일반 isnt mv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객체를 생성하기 전까지는 그냥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정의에 불과해요. 얘는. 근데 스태틱이 존재하는 순간 얘는 미리 이 스태틱 영역에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쓰이게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스태틱.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my class .smv 이렇게 초기화를 안 시키고 실행을 시키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선언만 한 거예요. 선언만 한 거여서 요 스태틱 영역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만 한 것이지 요
영역 자체가 실제로 할당이 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할당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어떤 객체가 생성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요 클래스를 타고 세팅 영역으로 가면은 SMV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찾고 나서 초기화를 하면은 여기에 그제서야 값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메모리를 차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그냥 일반 변수의 같은 경우는 비정적이라고 하는데, 비정적 변수 같은 경우는 객체가 생성된 후에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스택에. 그러니까 스택에 쌓이기 전까지는 이 MV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태틱이라는 것은 스태틱한 my 클래스라는 클래스 내부의 스태틱 int smv라는 얘는 어떤 객체가 몇백 개가, 몇천 개, 몇만 개가 생성이 돼도 얘는 유니크한 애예요. 왜냐? 객체가 O1이라고 해볼게요. O1, 오브젝트 1, 그리고 O2 해서 ON이 생성이 됐어요. 그런데 스태틱이라는 의미는 클래스를 통해서 가든 오브젝트를 통해서 가든 객체를 통해서 가든 항상 같은 곳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태틱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 영역은 모든 클래스와 객체, 동일한 클래스의 객체와 동일한 클래스가 이 영역은 항상 공유를 하게 됩니다. 즉 동일 클래스 and 해당 클래스의 객체들 얘네들은 항상 스태틱 영역의 요 영역을 항상 공유를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1에 통과해서 가든 오브젝트 n에 통과해서 가든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미리 리저브 이 스태틱 영역의 메모리를 미리 떼어놔서 스태틱 영역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직접 사용을 해보셔야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태틱 펑션 같은 경우는 return smv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뭐 mv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런데 얘는 안 돼요. 왜냐면은 스태틱 펑션은 변수를 사용을 할 때 항상 스태틱 변수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나는 겁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스태틱 펑션은 항상 스태틱 베리어블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에 대한 내용이 스태틱 영역에 완전히 다 쓰여요. 그래서 그냥 초기화를 스태틱 my class에 있는 smv를 여기서 글로벌로 한번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요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요 안에서는. 왜냐면은 얘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이 로컬 네임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클래스 내부 안에서 이미 저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로벌로 선언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을 때 std cout
std endl로 이제 smf static member 펑션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제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요 친구를 요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왜냐면은 스태틱은 제가 분명 뭐라고 했었죠? 스태틱 변수는 모든 클래스가 공유를 해야 하는 건데, 요렇게 여기서 로컬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모든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로컬 네임스페이스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컬 네임스페이스에서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써도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하지만 뭐 완전히 모든 클래스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스태틱에 대해서는 디스 포인터 사용이 불가능하다 예요. 이 부분은 제가 왜 불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래 설명칸에 왜 그런지, 왜 사용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답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콘스트는 어떤 콘스트를 말을 하면요, 콘스트 펑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콘스트 펑션. 자, 이 부분 없앨게요. 그냥 자, 삭제를 하고, 네, 어떻게 할 거냐면은 int get value 이렇게 해볼게요. get value 하고 콘스트를 어디에 붙이냐, 요 뒤에 붙이는 거예요. 요 뒤에. 그러면은 콘스트 펑션이에요. 데이터 타입 요 앞쪽에다 붙이면은 데이터 타입이 콘스트인 거고요. 이 뒤쪽에다 붙이면은 함수 자체가 콘스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 자체가 콘스트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콘스트 함수라는 거, 즉 상수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함수가 어떤 그 멤버 변수와 연관을 짓는데, 그 연관 짓는 멤버 변수를 수정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스트를 붙여주면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얘는 굉장히 안전한 함수다, 클래스 내부에 있는 어떤 값을 수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콘스트라는 키워드는 공식 문서 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게 잘 활용해서 공식 문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eturn mv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const int value 하고 value가 아니고 mv에 value 이렇게 넣어 볼게요. 네, 그리고 my class에서 이제 mc는 my class에서 한번 10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d cout 한 다음에 mc.getValue 해서 std end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작 자체는 콘스트 없어도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set value라고 한번 set value라고 해봤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mv를 만약에 int val 이렇게 하고 nv를 val로 이렇게 넣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뜬다고요. 왜 에러가 뜨냐? 얘는 const, 즉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const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nline 함수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읊어드리자면은 그 컴파일러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매크로 펑션처럼 써라 하면은 함수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거대로 이제 실행을 시키는 이것이 inline 함수고요. 그 다음에 friend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게 좀 있어요. friend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friend 키워드는 이거 일단은 제가 조금 이거를 지우고 다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라서, 그래서 좀 좋은 예시를 찾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왔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friend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일단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으니까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friend라는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friend 하고서 첫 번째 바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장 먼저 friend 펑션으로 쓸 수 friend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friend 펑션 가장 기본 형태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multiple friend functions가 있고요. 기본 형태에서 응용이 된 형태로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friend classes 클래스 자체에 friend를 사용을 하는 경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보시면 되고, friend member functions 라고 해서 클래스의 멤버 함수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friend라는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데, 이 friend 의미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friend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friend의 대상에 대해서 프라이빗 영역을 외부 함수 클래스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다시 friend의 대상에 대해서 프라이빗 영역을 외부 함수가 외부 함수 또는 외부 클래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럼 friend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을 때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용을 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은 일단 당연하게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friend라는 키워드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정의가 이렇게 쭈루룩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중간에 friend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키워드 대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대상, friend의 대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외부 함수나 클래스가 될 수 있어요. 자, 키워드 대상과 friend 대상이 약간 다른데, 일단 키워드 대상 같은 경우는 키워드 대상은 외부 함수 또는 외부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키워드 대상이 요 클래스 있죠? 요 클래스에 대한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얻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의미를 가지고서 이거를 지금 이 정의와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4개의 프렌드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왜 쓸까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또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friend라는 것은 이제 목적,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왜 그때 그렇게 해석이 됐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다 여러분들 것으로 체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대한 권한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떼어놓고 싶을 때 사용한다. 네, 이렇게 목적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와 목적을 딱,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도 돼요. 저희가 예시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할 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이제 1번 첫 번째 케이스죠. friend function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클래스로 my class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생성자와 소멸자가 여기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프라이빗에 제가 변수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클래스 외부에 정의된 함수가 있을 건데, 그 함수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void fun, 그냥 fu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쉽게. 그래서 얘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fun이라는 함수에서는 함수가 이제 외부에 있죠. 지금 클래스의 완전 외부에 있죠. 근데 이 함수가 이 프라이빗 영역에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friend void fun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friend의 대상은 void fun 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 프라이빗 영역에 접근 권한을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void 클래스 fun 이런 식으로 그 friend가 없이도 클래스 내부, 이거 my 클래스예요. my 클래스 내부 안에 있는 my 클래스 안에 있는 이 fun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friend가 없는 경우는 이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프라이빗 영역에 당연히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납두돼 이 외부의 함수가 이 프라이빗 영역에 접근하고 싶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void fun 요 외부 함수 내부에서 클래스 프라이빗 변수를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부분적으로 클래스 내부 함수이면서 일반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클래스에 속한 함수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클래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할 때 프라이빗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 std cout a std and 이런 식으로 바로 접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myClass mc myClass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우리는 이 void func이 일반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이빗 영역에 접근을 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 n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는 지워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한번 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func을 불러주시면은 해서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1이라는 것이 출력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정적이지 않을까요? 정적이죠,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함수 내부에서 이제 해당 클래스를 사용할 때 접근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인자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const myClass reference 타입으로 mc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왜냐면은 요 위에도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인자 자체도 func이라는 함수 void func의 일부이기 때문에 mc를 통해서 이 인자를 통해서 프라이빗 영역에 접근하는 것도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Class mc myClass 뭐 10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mc를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10을 출력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추가한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friend 펑션의 형태인데, 네, 뭐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부에 있는 void 펑션이 이제 myClass에 대해서 myClass의 private 영역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렌드의 대상은 이 myClass고요. 그리고 말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 void func이라는 애가 myClass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사실 일반의 경우는 외부 함수를 독립적으로 혼자 사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friend 함수 내부에서 클래스를 통해서 사용을 할 텐데 그냥 애초에 클래스를 통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물론 코드 길이를 줄이려고 외부 함수대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또 혼동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multiple friend functions는 friend가 적용이 되는 곳이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 클래스를 겹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상황을 가정을 했는데, 클래스 temperature 온도라는 클래스, 습도 humidity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코드를 먼저 가져와 봤어요.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은 그럼 이 temperature와 humidity가 겹치는 공간은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일단 제가 코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두 번째는 multiple friend functions예요. 자, 제가 코드를 가져온 것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프린트 웨더리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린트 웨더리라는 템퍼러처에서는 뭐 온도 저장을 하는 거고요. 생성자에서 휴머리티에서는 습도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프린트 웨더리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프린트 웨더는 템퍼러처도라는 객체도 필요하고 휴머리티라는 객체도 필요해요. 이 객체에서 온도와 휴머리티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 즉 날씨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구현하려고 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것을 이렇게 두고, 자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어차피 근데 템퍼러처에서 사용을 하는 프린트 웨더나 휴머리티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프린트 웨더나 구현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템퍼러처 클래스와 휴머리티 클래스가 겹치는 공간은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글로벌 네임 스페이스가 딱 그렇죠. 그래서 공통 정의를 글로벌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템퍼러처에 속해야 돼, 휴머디티에 속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프렌드 함수를 쓰면은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부 함수로 납두돼, 그냥 내 외부의 함수로 납두돼 그냥 프렌드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출력을 해주는 프린트 웨더는 이제 온도, 습도를 모두 출력을 해줘야 되고, 그 값들은 모두 클래스 프라이빗에 숨겨져 있고 두 클래스 모두 접근해야 되고, 얘 프라이빗 영역에 접근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죠? 요 프린트 함수가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프렌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접근 권한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프렌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적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고 얘네 두 클래스를 합치기 싫어요. 그죠? 이거 하나 때문에 템퍼러처와 휴머디티를 합치기는 너무 갭 차이가 큰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프렌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1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겠죠. 딱 당연히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은 이제 접근 자체는 잘 돼요. 근데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템퍼러처 클래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템퍼러처 클래스 입장에서는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C나 C++는 자신의 위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템퍼러처의 프린트 웨더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템퍼러처는 자기니까 문제 없어요. 그쵸? 근데 휴머디티는 위에 휴머디티라는 클래스가 없어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템퍼러처한테 그 휴머디티라는 클래스가 원래 이제 존재할 텐데 나중에 정의가 나오니까 명심하고 있어라는 의미로 프로토타입처럼 클래스 휴머디티가 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여기 에러가 사라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휴머디티 클래스가 선언이 됐어야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건데, 없으니까 사용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두 클래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을 위해서 이 클래스 두 개의 위치를 바꿔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봐도 솔직히 말하면은 휴머디티 입장에서는 템퍼러처가 위에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클래스 휴머디티, 제 말을 못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위치를 바꿔서 클래스 휴머디티 없을 때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
그리고 위치 바꿔서 실행시켜 보시고 하면은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휴머리티 흉은 휴머리티에서 뭐 그냥 아무 값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템퍼러처에서 템프는 템퍼러처에서 2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웨더의 함수에 우리가 템프랑 흉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 어차피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외부 함수니까요. 이제 외부 함수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실행시켜 보시면은 뭐 2와 1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솔직히 이런 경우도 솔직히 생각을 해보시면 세터나 게터 함수를 만들면 프렌드 없이도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프렌드 방식이 좀 더 좋은 코드인 이유는 코드가 짧아지고 속도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 웨더 함수 하나에서만 사용하는 게터 함수를 굳이 선언을 하면은 메모리도 쓸데없이 잡아먹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뭐 세터, 게터가 많이 쓰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써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요거 하나 때문에 세터나 게터 함수를 만들기는 조금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프렌드를 잘 쓰면은 코드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속도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가보시죠. 자, 세 번째 friend classes. 자, 종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friend class humanity 뭐 이렇게 써볼게요. 요 아래다가 제가 friend class humanity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의미가 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temperature class가 humanity class에 대한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얻는다. 2번 humanity class가 temperature class에 대한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얻는다.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자, 고민을 해보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다들 맞추셨죠? 아까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결과예요. 자, humanity라는 클래스 내부에서 temperature라는 클래스에 접근 권한을 얻게 된 거예요. 얘가 temperature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접근 권한을 얻는 주체인 거예요. 얘가 이 temperature라는 애가 접근 권한을 이제 내어주는 애고요. 오케이. 그래서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프렌드 클래스 휴머리티 지어볼게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습도를 계산하는데 온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컬크 템프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컬크 템프. 그래서 그러면은 템퍼러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블 뭐 컬크 템프 이런 식으로 있고 아니지 잠시만요. 얘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더블 컬크 휴머디티 그러니까 습도가 계산되는 거니까 컬크 제가 잘 말을 잘못했네요. 컬크 흉이라는 애. 자, 콘스트 템퍼러처 그 다음에 템프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리턴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한 다음에 템프 안에 있는 뭐 템프 이렇게 계산이 해서 나온다고 해볼게요. 계산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휴머리티 클래스 내부의 컬크 휴이라는 함수는
temperature 클래스의 프라이빗 영역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접근 권한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friend class humanity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riend class humanity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요 함수 자체가 이 humanity 클래스 전체가 이 temperature 클래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템프가 있어서 템프가 이 템프 컬크 휴미라는 애는 휴머니티 안에 있는 애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템프라는 객체 자체도 이 휴머니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템퍼러처라는 클래스의 프라이빗 영역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제가 굳이 실행을 해보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비슷한 함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휴머디티 클래스 자체가 이 템퍼러처 클래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도 가능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temperature 템프 temperature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temp.mtemp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솔직히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이런 식으로 std and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해보면은 여기 나오긴 해요. 이렇게 요 1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케이스는 friend member functions 이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이번에는 friend member function을 생각할 텐데, 이 경우는 2번과 3번이 굉장히 절묘한 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매우 많이 다르지만 많은 에러를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에러를 내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기존의 코드를 조금 더 수정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조금 코드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티 클래스에서는 이 휴머니티라는 클래스에서는 요 멤버 휴머니티라는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재를 완전히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없애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없애보고요. 똑같은 구현을 얻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렌드의 대상이 일반 외부 함수에서 휴머니티 클래스 내부에 있는 프린트 외달 함수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 프렌드를 당하는 주체가 이제 얘로 바뀔 거예요. 얘로 바뀔 건데 여기가 얘랑 친구가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자, friend, 즉 멤버 펑션의 friend한 애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humanity라는 애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멤버 함수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멤버 함수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temperature 클래스가 휴머니티 클래스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클래스 휴머니티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여기 클래스 휴머니티 추가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추가한다고 해서 휴머니티 클래스의 전체 정의를 안 넣은 거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해요. 무슨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번 이번 경우처럼 단순히 존재만 이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휴머디티 안에 존재하는 프린트 웨더라는 애를 이제 존재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존재하는 요거의 존재의 여부를 알아야 되는 거지, 휴머디티에 대한 여부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요거에 대한 존재 여부를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이 바로 이 클래스, 두 클래스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근데 아직 보면은 에러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않았습니다. 여기 좀 바뀌어야 돼요. 여기 없어져야 됩니다. 네. 똑같이 여기서도 템퍼러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클래스 템퍼러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액세스 할 수가 없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에러를 확인해 보시면은 접근할 수가 없다. 왜 접근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시에서 생각해 보시고 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휴머디티 클래스 프린트 웨더 함수 입장에서는 템퍼러처가 프렌드인지 템퍼러처에 대해서 프렌드인지 얘는 아직 몰라요. 그쵸?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딱 보면은 얘 입장에서는 프렌드가 어디 있어요? 템퍼러처에 대해서. 그죠? 템퍼러처가 프렌드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래서는 프렌드인 걸 명시를 해주고 있지만 요 라인이 지나고 나서야 얘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의를 뒤로 빼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정의를 빼주면 어떻게 빼줘야 될까요? 전부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프로토타입처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여기는 얘는 휴머리티의 클래스 안에 있는 프린트 웨더라는 함수다 라고 명시를 해주시면은 이제 잘 짜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에러가 나지도 않고요. 그죠? 여기는 지울게요.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고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이런 프렌드 클래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멤버 펑션이나 뭐 그냥 일반적인 멀티플 프렌드 펑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프렌드에 주체가 되는 함수들은 그냥 전부 다 밑으로 정의를 완전 밑으로 빼주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활용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활용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너무 길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